안녕하세요. 로고스 물리학 홍남정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물리교육학과를 수석 졸업을 했고요. 이후에는 영재, 과고, 인사 입시를 위한 입시 물리를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1뿐만 아니라 물리학 2, 그리고 대학 물리학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개정 물리학의 변화 아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 점 집중 이수제입니다. 원래 1년 동안에 진행되던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이 이제는 반년 동안에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렇게 물리학 1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주로 1학년 1학기 때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 2라는 과목은 1년 동안에 다뤄지던 점은 똑같은데 이제 두 과목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전자기어 양자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로 쪼개는 거 각각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다뤄지게 됩니다. 그럼 물리학 1은 1년 동안에 다루던 거리가 반년으로 압축됐네? 양이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양이 늘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리학 2의 경우 시간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겠죠. 이전에는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력평가 그리고 수능 수준의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하실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에 대비해 주어야 됩니다. 단원에서의 차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단원들이 새롭게 추가된 단원이고요. 전부 다 물리 2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노란색 단원들은 전체적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부분적인 개념들이 추가된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만 봐도 전체적으로 양이 아주 많이 늘었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체크들은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요. 일단 역학 파트는 전부 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표시한 이유는 개념 자체는 통합과학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 보는 개념이라서 처음에는 익숙해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높겠죠. 그리고 역학 파트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각각의 소단원별로 쪼개진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점점 누적을 해서 융합형 문제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운동량과 충격량 역시 융합형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쓸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역학 파트는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거기다가 표현과 안정성이라는 단어까지 추가가 되면서 난이도를 많이 높일 것이다 예상이 들고요. 가장 큰 특징이 전기 파트에서의 차이입니다. 원래 전기 파트는 요 끝에 있는 두 가지 단원들이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파트였어요. 거의 개념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라 아이들이 조금 개념만 이해하고 나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였는데요. 여기서 물리 2에 해당하는 이 단원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고 쉬운 단원들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나머지 파트들은 자세한 부분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맨 앞에 표현과 안정성이 추가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심지어 물리 2에서의 킬러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렸던 부분이 맨 앞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담감을 아주 높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물리 1에서 정액제의 운동을 먼저 다루고 여기서 부피가 있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데 이제는 부피가 있는 물체의 운동부터 다루고 나머지 정액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 개념을 잡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자체도 조금 높은 단원이에요. 하지만 조금 다행인 점은 원래는 받침점이 두 개인 물체의 운동들까지 다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못하도록 교육과정에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준비를 다 해야지만 될 겁니다. 나머지 역학 파트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요. 연력학 부분은 다행히도 내용이 빠진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내용이 빠진 부분이고요. 연력학 과정이 그대로 물리 2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담감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물리 2에서 연례 일당량이라는 개념이 내려왔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개념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효율 파트도 연력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들만 출제될 것 같습니다. 전기 파트가 차이가 크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단원인 전기량과 전기차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물리 2에서의 킬러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담감이 많이 올라가겠죠. 특히 2학년 1학기의 부담감 너무나 올라갈 겁니다.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전기를 가장한 역학 파트입니다.
전하의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인데요. 그래서 힘, 에너지, 거기다가 전기장과 전이차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얹어지면서 이것들의 차이가 무엇인지조차 잘 잡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각각의 역학 개념들을 합쳐서 문제의 운동을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이 없는 아이들 힘들게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단어는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전기에 대한 조금 시야가 좀 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전기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단순한 기본 회로들을 다루게 되고요. 직렬 연결이 뭔지, 병렬 연결이 뭔지 수준만 다루다 할 뿐이지 혼합 연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지? 이런 개념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양한 회로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시각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파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파트가 원래도 필러 파트였는데 지금도 필러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기유도 부분에 조금의 개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리 2에 있던 상호유도라는 개념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기존의 물리 1에서 배우던 개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두 개만 잘 이해하고 나면 추가되는 부분이 그다지 많이는 없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파동 파트에서는 좀 변화가 있죠. 파동 파트의 첫 번째 단원 간섭 파트에서는 원래 전체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다루고 빛의 간섭은 굉장히 약하게 다뤘었어요. 이 빛의 간섭을 좀 자세히 다루면서 나머지 간섭 부분이 빠지게 되었고요. 이 물리2에서의 유도라든지 계산 과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빛의 굴절 같은 경우 굉장히 쉬운 단원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 파동 개념을 다루는 것 자체는 좀 생소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때 파동을 보고 다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였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동 개념 자체가 약간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면 너무나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렌즈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렌즈에서의 그냥 렌즈의 종류, 상 이런 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 상의 위치를 찾고 상을 작동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 요거는 부분을 애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고요. 소수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상의 작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연습하면서 좀 난이도를 좀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단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던 단원들이 뒤로 넘어온 단원이고 난이도가 쉬웠던 부분인데 뒤쪽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진도를 다 못 나갈 경우에 조금 빠지게 되는 아쉬운 단원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수상승 이론의 경우에는 나머지 단원들에 비하면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역학 파트 치고는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제일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맨 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리학 1에서의 변화는 학습량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단원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난이도 높아졌습니다. 물리학 2의 단원들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누적해서 쌓아가셔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고3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우리도 고3 수준의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지만 되고 기존의 물원의 그런 수능, 기출, 그리고 이런 학력평가 기출 문제들 다루셔야지만 되고요. 다음 물리2에서의 역학 파트들도 기출 문제 다루셔야지만 되겠죠. 고3 수준으로. 그리고 전자기학 파동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과정과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질 거 빠지고 추가될 거 추가됐기 때문에 좀 더 비슷한 과거의 기출 문제들 가져다가 7차 교육과정 이런 거 가져다가 연습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교재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교재의 문제들도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배정물리학의 핵심은 간결한 풀이법 그리고 풀이법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양이 많아졌는데 이거를 굉장히 짧은 반년 동안에 다루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최소 역학까지를 끝내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다뤄야 할 개념 자체가 많아서 이것들 중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고요. 분명히 고3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는 건 시간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빠른 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되고 그 개념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숙련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리를 잘하기 위한 3단계 방법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물리에는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어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에너지가 가장 빠른 점이 어디니?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거를 에너지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면 뺑뺑 돌아가는 풀이를 하거나 답을 못 낼 수밖에 없고요. 대신 알짜이게 영인 지점이 어디야? 라는 핵심을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한다면 빠른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물리에서의 이 관용 업고를 파악을 해야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읽으실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풀이법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물리가 어려운 이유가 각각의 소단원들이 쪼개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융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융합형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빠른 풀이법이 뭐지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진 무게가 뭔지 알고 있어야지만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충돌 상황에서 사용하는 이론이 뭐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요.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쓱쓱 푸는 친구들이 감각적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복잡하게 꼬아놓은 문제,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을 융합한 문제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개념은 이것을 위해서 배우는 거야. 이 개념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 두셔야지만 빠른 풀이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근 자체를 빠르게 해야 되지만 계산도 빠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건데요. 물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의 양들을 비교해봐 라는 질문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똑같은 식의 형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 굉장히 소모적이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일단 일반화된 문자로 이제 식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필요한 문제들만 뽑은 뒤 그 문제들 간의 관계를 길을 이용해서 풀면 굉장히 빠른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시면 이렇게 고3 수준의 문제도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언제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다. 꼼꼼히 기록을 해놓았고요. 시험을 친 뒤에는 단순히 지난주에 배운 거 네가 아니 모르니 체크하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오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실력을 향상시켜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오답 자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디까지는 접근할 수 있었고 어디서부터 접근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놓았고 그 다음 과정 스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또 거기서부터 못 나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음 과정 연결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키고 나면 내가 제대로 새로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 뒷부분에는 추가 문제를 넣어놓고 실력 향상 연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과목입니다.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요. 좋은 풀이법 빠르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찾는 과정이 혼자서 잘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리닉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클리닉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아이들 일주일에 2번씩도 부르기도 하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 것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 기출 문제들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변형한 형태의 문제들로 이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새롭게 물을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문항들을 넣어서 다양한 방식의 질문을 하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리하다 보면 질문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언제든 질문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질문받고 있고 이렇게 풀이를 써주거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세히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피드백 상세하게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대정 물리학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숙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과정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현명하게 푸는 방법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강동관에서는 월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위관에서는 금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